주말을 맞아 불볕더위 속에 하루 종일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 물놀이장에 몰려들어 피서를 즐겼습니다. 전주시가 재개발이 추진되다 중단되면서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진 곳들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선박블록 외주 물량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군산 조선소의 수주 대책이 절실합니다.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이 대학이 아닌 대학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심 속 물놀이장에도 하루 종일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역 앞에 조성된 첫 마주길을 따라 물놀이장이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자 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추천으로 와봐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가 문이 닫을 때까지 재밌고 신나게. 그늘막이 쳐진 물놀이장은 물장난을 치는 어린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늘이 없어도 얕은 물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더울 틈 없는 여름을 마음껏 즐깁니다. 물도 시원하고 수질도 좋고 워터슬라이드도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놀기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 마침 또 집이랑 가까우니까. 해적선 위 커다란 통에 모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물대포에 몸을 맡기면 으스스하기까지 합니다. 바닷물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물총 싸움을 하며 도심 속 피서에 푹 빠져듭니다. 동생들이랑 물총 싸움도 하고 물총에서 물도 맞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서 즐기는 도심 속 피서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곳은 주거 환경이 더욱 나빠져서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천변을 끼고 있는 다가동입니다. 곳곳이 온통 빈집입니다. 이곳과 인근의 태평동에서는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00년보다 52%가 줄었고 빈집은 60채가 넘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자 주민들을 위한 근린시설은 빠져나갔고 편익 공간도 크게 부족합니다. 여기 주민들이 편안히 이를테면 집이 아니어도 밖에 잠깐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과 모정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의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근린시설 유치와 주거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 목욕탕,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주민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서 다양한 근린시설의 입주를 유도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50가구, 노인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30가구를 짓고 순환형 임대주택 20가구도 건립합니다. 노인들이나 청년들이 값싼 주거비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개발이 무산된 21곳 가운데 우선 4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건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과도한 보상비 요구를 억제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생산하는 선박블록 외주 물량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 물량이 지역 협력업체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대책이 절실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협력업체 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20여 곳도 일감 부족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또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선박 선체를 구성하는 철판인 선박 블록 제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협력업체에 맡기는 선박 블록은 40척에 22만 톤이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미 70척 넘게 수주한 데다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현대중공업 본사가 제작하는 선박 블록마저 협력업체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이제 근무 체제가 되면서 외주가 나가지 않던 선수미 외에 이제 센터 블록이죠. 그런 블록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나. 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을 짜면서 선박 블록 배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을 이유로 올해 선박 블록 물량 배정에서 제외돼 내년에도 계획에서 소외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현대중공업에 가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불억을 주라. 배를 못 주면 불억이라도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역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박 블록 물량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정을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이 대학이 아닌 대학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을 고수할 경우에 2022년 개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해왔던 남원시와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학 대신 대학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정된 시점에 개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소 1,000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익 없이 명분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남원시의 입장입니다. 저도 2022년 개교를 일단 해가지고 국공립문과대학이 제대로의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얼마든지 그게 발전시킬 수 있고 확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 시기에 개교를 시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의과대학원 부지는 남원의료원 옆 KTNG 원료 공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막대한 부지 매입 비용 등이 걸림돌이지만 부속 병원으로 쓰여질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의료원이 부속 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병상과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고 300억 원에 가까운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전환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속병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 지역인 지리산권의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상에 걸맞는 내실 있는 국립화를 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공공의과대학의 설립과 학생 모집, 지원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연말 안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 상반기 전북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나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 원료와 농기계, 철근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20%가량이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1.5%가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어린이를 위한 키즈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에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50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3,6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키즈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따라서 건축비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협의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추진할 21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 3.1운동 기록물 수집과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설립, 장수 백용성 조사 교육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10대와 20대 화병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회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10대 화병 환자는 105%, 20대 화병 환자는 93%가 증가해서 2배가량 늘었고 4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20, 20대 화병 환자의 증가는 입시, 취업, 결혼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현실이 투영된 결과라며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성명을 통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부풀려졌고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회귀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전형 확대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되풀이하고 지방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좁게 할 우려가 높다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김제시 금산면 93살 최모 할머니가 자신의 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올해 전북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원이 37.5도, 전주가 34.7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진안과 무주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미니 주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버스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주택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23살 청년이 구입한 낡은 통학버스입니다. 15,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집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과 치솟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저렴하고 색다른 주거 공간을 생각해낸 겁니다. This kind of option, owning my own home that's tiny and only uses a little bit of power, seems like a good idea to pay off those student loans. 뉴욕에 사는 이 여성 역시 낡은 버스를 집으로 개조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부엌을 포함해 웬만한 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And here I have the Panda washer spinner, which is an apartment washer dryer. 화물 컨테이너를 집으로 삼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컨테이너 주택이 판매될 정도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컨테이너 주택의 가격은 3만 달러, 우리 돈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비싸게는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 people are looking for solutions for smaller, more cost-effective, energy-efficient homes, and this is just one of the alternatives.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전통적 생각이 바뀌면서 땅 넓고 집 크다는 미국에서도 초소형 실속형 주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마운드가 선발과 불펜할 것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아의 어제 삼성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타선이 점수를 뽑아내면 투수들이 어김없이 실점했습니다. 8대8로 맞선 연장 11회 초 2점을 뽑아내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11회 말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허무하게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투아웃 만루 위기에서 문경찬이 보크를 저질렀는데 무려 22년 만에 나온 끝내기 보크였습니다. 이 패배로 기아는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운드가 추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활약한 선발 임기영과 패띤, 마무리 김세현이 동반 부진에 빠진 가운데 그 자리를 대체하는 투수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시즌 20승을 올린 에이스 헥터가 허리 부상으로 오늘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기아는 오늘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워 2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현종이 6회까지 석점을 내줬고 안치홍의 투런 홈런으로 삼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야구 유니폼을 입은 이국종 교수가 멋진 시구를 선보인 가운데 KT와 LG는 치열한 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탁구 혼합복식 국가대표인 이상수 전지조가 호주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상수 전지조는 준결승에서 지난해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중국의 천취유안 청이청조를 3대0으로 완파했고요. 결승에서는 대표팀 동료인 임종훈 양하은조의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20여일 앞두고 기분 좋은 상승세입니다. 최근 쇼트트랙 혼성계주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던 최민정 선수, 베이징에서는 5관왕에 도전합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최민정은 올림픽 혼성계주 종목 신설을 반기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훈련할 때 혼성계주도 이제 훈련할 때 많이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저도 되게 좀 즐겁고 새로울 것 같아요. 남녀 각 2명씩 4명이 팀을 이루게 될 혼성계주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 종목이 될 전망인데 최민정은 24살이 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개인전 3종목과 여자 계주 그리고 혼성계주까지 5종목 금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민정은 평창 올림픽에서 1500m와 계주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당초 금메달 4개, 사상 첫 전종목 석권까지 기대됐는데 500m에서 아쉬운 실격, 그리고 1000m에서는 심석희와 부딪혀 넘어지는 불운 속에 메달을 놓치긴 했지만 실력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고요. 평창 올림픽 때처럼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해서 어떤 가능성이든 최대한 높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최민정은 다음 달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하계 종목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평창올림픽의 기운을 담아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최민정은 다음 주부터 대표팀에서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갑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프로축구 경남 말컹 선수의 환상적인 바이시클킥 감상해 보시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소나기가 그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 속초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동해안만 선선하겠습니다. 태풍은 내일이 되면 일본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이후로 모레는 남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대부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벅찬데. 내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 LG Q7. 복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북으로 간 스파이. 모두 자네 손에 달린 거지.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 실화 첩보극 공작 8월 대개봉. 흔들림 없는 아름다움이 시작된다. 내 피부 안에서. 코어부터 탄탄하게 잡아주는 초록빛 앰플 세럼의 힘. 프라임 앰플 세럼 5휘. 분홍아,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초록아,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연홍아, 연노가, 날 날씬하게 만들어줘. 날씬한 현아 다이어트 GRN. It's time. Go. 손에 땀을 쥐고 보는 호기심과 추격심. 아이맥스라 더 스릴 넘치게 한 번 볼 것 같진 않아요. 역시 믿고 보는 미션 임파서블.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으세요. 화이팅!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절찬 상영 중.